월간 유의저 시간입니다. 이번 달은 결혼을 주제로 다양한 보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동거에 대해 다룹니다. 김자영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법적으로 결혼한 건 아니지만은 같은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동거 커플들에 대해서 이제 취재를 하셨죠. 현재 우리나라에 이 동거하는 커플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실태가 어떻습니까? 네, 동거는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걸 말하는데요. 이 혼인신고를 하는 결혼과 달리 동거는 관계를 증명하는 절차가 따로 없어 동거하는 이들의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애인이나 친구 등 가족이 아닌 비친족 가구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 47만여 가구를 넘었고 가구원 수는 100만 명을 돌파해 6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비친족 가구가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동거 커플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동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동거를 하고 있거나 과거 경험한 적이 있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동거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아직 결혼하기에 이르다고 생각해서 또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 등의 답변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의 경우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최근에는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동거도 적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이 동거를 하고 있는 두 커플을 만나 동거를 선택한 이유와 동거를 하면서 겪는 문제점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거는 필수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혼하기 전에. 왜냐면 결혼하기 전에 같이 안 살아보고 이제 평생 살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게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동거를 결혼의 과도기적 단계로 보시는 거예요? 제 이 마음은 이미 결혼했다고 생각은 하긴 해요. 그렇게 지내고 있긴 하는데 아직 막 집도 이게 사실 우리 집도 아니고 전세로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다음 단계가 괜찮은 집에서 안정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결혼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제 주변만 해도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사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애를 하다가 이제 서로 자취하는 상황에서 월세가 너무 부담이 된다. 월세가 부담이 돼서 이제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동거를 이제 집을 합쳤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몇몇 돼요. 그때 뭐 나중에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 이제 자기 몫이니까 보통 돈 아끼려고 많이들 합치죠. 집에서 원래 옛날부터 동거는 안 된다 막 이런 엄마가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성인이라도 동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사실 하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왜 그러니? 아, 예상했던. 그랬고 근데 이제 계속 제가 더 행복해하고 그런 모습 보니까 안심을 하셨고 저희가 이 출연하기 전에 다른 이제 유튜브에 이제 출연을 했을 때만 해도 그 댓글에 보면 그 동거를 왜 이렇게 알리고 다니면 안 좋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댓글들이 되게 많이 달렸었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헤어질 거를 예상하시고 헤어질 때 잘 헤어져라. 동거다 헤어지면 뭐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이제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연애하다가 둘이 그냥 같이 살고 싶어서 잠깐 합친 것 정도로만 보시는 것 같아서 어차피 헤어질 사이로 많이 약간 부정적이게 보시더라고요. 저희가 생활 패턴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뭐 늦게 자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막 운동도 같이 하고 모든 걸 다 같이 하고 좀 심적으로 되게 편안하다고 해야 되나? 좀 안정감을 많이 찾은 것 같아요. 네. 제가 혼자 살 때는 잠들기 전에 이제 새벽에
새벽 감성이라고 하는 우울감이 좀 많이 올라와서 혼자 있을 때는 좀 잠들기가 힘든 적이 많았는데 같이 이렇게 자잖아요. 옆에 누군가가 있고 내가 우울하면 옆에서 보듬어 주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잠도 요즘엔 잘 자는 것 같고. 사실 이사하려고 집 많이 알아봤는데 너무 좀 현실적으로 너무 암울한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나쁜 데로 가서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결혼 아니면 크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일단은 없으니까 맞아요. 뭐 다음은 무조건 결혼인 그런 게 되는 거죠. 어디 뭐 병원 갔을 때 보호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아직까지 누가 위급한 상황이 왔거나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은 없었지만 나중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좀 불편함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진짜 피가 섞여야 가족인 거냐 아니면 법적으로만 묶여야 가족인 거냐 그런 거는 사실 이제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에서 가족인 거고 내가 이 사람이랑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인연이 돼서 같이 살게 되고 그러면 사실 그것도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산율을 높이는 게 어쨌든 사회적 목표 느낌인데 근데 그러려면 당연히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 동거 커플들에서 또 이제 나올 수 있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도권 안에 두고 좀 이렇게 다듬어 나가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렇다면 동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궁금한데요. 이렇게 동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도 좀 많이 바뀌고 있죠? 네, 동거 커플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동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통계청 조사에서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60%에 달했는데 이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20%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 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6명이 가족의 범위를 혼인이나 혈연, 입양뿐 아니라 동거관계, 사실혼 등으로 넓히는 데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동거는 결혼의 준비 단계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결혼 전제 없는 동거에 대해서는 부정적 답변이 많았고 동거 상태에서의 출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결국 동거가 늘어나고 긍정적 반응도 확산되고 있지만 동거 자체를 완성된 형태의 관계로 보지 않는 인식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전에는 확실히 좀 부정적인 좀 시선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결혼 전에는 좀 동거를 좀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많은 걸 제가 많이 보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상대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결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이를 안 낳고 그냥 즐기면서 살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법적인 부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동거에 대한 인식은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또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동거는 법적인 가족 범위에 들지 않다 보니까 이 사회적 지원을 받는 데는 제약이 많습니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서 동거나 사실혼 상태에 있는 남녀 10명 중 3명이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때문에 동거 커플들이나 일부 시민단체는 빠르게 변화하는 가족 개념에 걸맞게 동거 커플에게도 사회적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 가지에서 이제 우리가 변화의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면 이제 기본적인 권리를 행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생명과 직결된 상황에서의 결정권은 이제 정말 삶을 옆에서 함께 나누는 동반자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과 관련됐거나 뭐 기본권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도록 이러한 부분을 좀 보완하고 보호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런 주장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생활 동반자법이 논의된 적 있었는데요.
혼인이나 혈연 관계에 있진 않지만 서로가 사실상 법적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민법상 가족이 가지는 법적 권리와 복지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할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반대하는 측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의 가족 개념이 흔들리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결혼 제도도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또 결혼 제도는 거부하면서 사회적 혜택을 받는 것은 결국 의무는 회피하고 권리만 요구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야말로 사적인 그런 관계 안에서 둘이 살아가는 것을 사회가 그러면은 어디까지 그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느냐? 왜냐하면 혜택을 주고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사회에 기여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이제 법률혼은 자녀를 키우고 그 안에서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책임을 지는 거고, 그걸 이제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그런 가치가 있지만, 네. 단순히 두 사람이 좋아서 사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보호해 줘야 되느냐. 네, 동거 커플에 대한 이 지원 문제는 지금 들으셨다시피 이제 찬반 논란이 여전히 좀 남아 있네요. 좀 더 시간을 갖고 사회적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월간 유의죠. 다음 달은 새로운 주제로 찾아오죠. 네, 월간 유의죠. 다음 주제는 학교입니다. 다음 달이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지죠. 학교는 100년 대계인 교육을 담당하는 만큼 사회적으로 그 역할이 막중합니다. 하지만 입시 위주 교육에 따른 각종 부작용과 교권과 학생 인권 사이 갈등 등 학교를 둘러싼 해묵은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밖에 교육 격차와 교구 학점제 시행 등 심도 있게 살펴볼 현안도 많습니다. 이에 월간 유의처가 학교를 주제로 우리 사회의 논의가 필요한 다양한 사안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네, 다음 주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자영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